음원 차트가 서서히 캐롤로 뒤덮이며 길거리엔 반짝이는 조명이 가득해지는 걸 보면 우리에게 연말이 성큼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에서 연말의 유일한 공휴일에 해당되는데요. 그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한국의 수많은 공휴일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이기도 합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던 일상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이를 비워내야 할 시기가 필요한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가 있다는 사실이 후련하기도 하지만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쉬움을 크리스마스가 장식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내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저희 A팀의 공식 녹음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보며 오늘 방송을 듣고 행복한 연말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1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 에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 허밍과 덤보, 콩새, 주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날짜는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입니다. 내일은 12월이 되겠네요.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2023년 어떠셨나요? 덤보님? 저 덤보는 올해 초에 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학해서 계속 학교 다니다 보니까 1년이 끝나 있어요. 시험 4번 보니까 맞아요. 진짜 그쵸. 1년이 맞아요,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크고 작고 슬프고 기쁜 일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굉장히 즐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녁도 하고 그쵸. 해외여행 2번이나 갔다 오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스튜디오 활동하면서 친구들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새로 각자 이제 기억에 남는 해들이 있잖아요. 약간 네. 그쵸. 그런 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023년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인데요. 그러니까요. 저 콩새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던 해였던 것 같은데요. 거의 9년가량을 예체능 전공 수업만 듣다가 복수 전공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물론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좀 했지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크님처럼 저도 이제 하반기에 스튜디오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 허밍은 올 한 해 사실 휴학생으로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휴학하면서 되게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네.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특히 사실 저는 2023년 3기부터 스튜디오를 했어서 네네. 사실 올 한 해는 그냥 스튜디오니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보내서 진짜 주쿠님처럼 진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2023년은 너무 행복한 한 해였다. 그래서 떠나보내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2024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덧 연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연말하면 크리스마스가 빠질 수 없잖아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볼게요. 저 허밍은 크리스마스를 진짜 굉장히 고대하는 편이라서 11월 초부터 막 캐롤 플리 듣고 막 반짝거리는 전구들 보면 막 심장 몽글거리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진짜 과몰입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느 정도 과몰입을 하는지 궁금해요. 주쿠님? 저는 어릴 때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 2년 동안 기다릴 일이 없었어가지고 슬픈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가까워지면 저희는 크리스마스 항상 가족과 보내기 때문에 저희 집은 가족 만나고 이러면 기분 좋고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저 콩새는 크리스마스를 막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 그렇게 막 성대하게 보낸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가족끼리 간단하게 같이 저녁 먹고 케이크를 먹고 그냥 끝내는 편이다 보니까 과몰입 정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저 덤보도 딱히 과몰입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 그냥 트리 보며 트리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네 이런 느낌이지 과몰입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 없으세요 저희 중에?
저 성당 다녀요. 근데 그런 데 다니면 약간 크리스마스 때 항상 뭔가 맞아요. 교회에서 크게 막 맞아요. 합창도 하지 하고 않아요? 막 뭐 나눠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행사의 일종이지 막 그게 막 과몰입하고 아. 기념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음. 그렇군요. 저도 사실 뭐 캐롤에 사실 저는 과몰입하는 편이지 저도 뭐 딱히 성대하게 보내본 기억은 없어서 그냥 그 연말 분위기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네.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 저는 MT 가서부터 캐롤 틀고 막 맞아요, 11월 초부터. 맞아요.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저 덤보는 커서는 몇 번? 한두 번 오히려? 네, 해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땐 거의 어머니랑 아. 아버지께 받았었죠.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는데 진짜 어렸을 때였는데 7살 때인가 6살 때였는데 제가 진짜 갖고 싶던 슬러시 가게 장난감 세트가 있어요. 너무 귀엽다. 진짜 슬러시가 만들어지는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진짜요? 맞아요. 네. 막 장난감 컵 같은 거 작은 맞아요. 거 있어가지고 우와. 진짜 슬러시가 만들어지는 게 포인트인데 그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딱 그게 거실에 있는 거예요. 아, 잊을 수 행복했어요. 없어요. 진짜 그쵸. 감동 그 자체다. 진짜. 그래서 한겨울인데 슬러시 만들어 먹고. 저 주크는 저는 근데 항상 저는 친척들끼리 좀 모이는데 외가 오. 쪽 친척이 쭉 모여요. 이모네랑 외삼촌네 저희는 이렇게 모이는데 항상 받고 싶은 걸 이제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쫙 물어봐서 네. 너무 자, 행복해. 너 말해봐 해서 이제 말해서 받아서 대부분 장난감이나 게임들에서 게임 관련 물품 이런 걸 받았거든요. 그걸 받으면 이제 트리 밑에 포장해서 이렇게 놔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나눠줬는데 너무 귀엽다. 그래서 근데 뭔가 하나가 딱 기억 남는 거 없는데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입시 끝나고 딱 제가 마지막 발표 났을 때가 딱 12월 말이어서 그동안 모아왔던 돈으로 저한테 이제 게임기를 하나 사줬는데 네. 30만 원 정도 멋있다. 그걸 샀는데 음.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앨범을 모으는데 부모님이 딱 그때 처음으로 사주신 앨범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오, 가수 네. 걸 제가 크리스마스 네. 사달라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인 것 같아요. 너무 뜻깊은 그러니까요. 선물들인데요. 저 콩새는 덤보님처럼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받았던 거 외에는 성인 돼서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겸해서 친구와 선물과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는 주고받는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유치원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네네. 저는 가족이 뭔가 크리스마스라고 성대하게 뭐 이렇게 챙겨주고 챙기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뭐 크리스마스다 뭐 놀자 이 정도였지 뭐 선물을 주고받았던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들을 다 그렇게 막 주고받은 기억이 없긴 하지만 우리 그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네.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 주크는 우원재가 산타가 없다고 하면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믿었었나요? 농담이고 네. 사실 초등학교 중반 때까지는 애들이랑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하교하면서 막 맞아. 그냥 장난으로 막 너 진짜 있다고 믿냐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귀엽다, 네, 귀엽다. 맞죠, 그런 막- 맞죠. 막 있어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했는데 네. 사실 어릴 때 초등학교 초반에 제가 약간 진짜 있나 싶었던 어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건이 있는데 뭔데요? 그거는 다음 질문들이 남겨두겠습니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콩새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오래 믿었었는데요. 진짜요? 제가 아무래도 첫째다 보니까 아.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친구들한테 너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작년에 뭐 받았어? 라고 물어보고 바보 취급을 받아서 바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봤고 그제서야 산타 할아버지의 편지지 글씨와 엄마의 평소 글씨가 같은 이유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저한테는 꽤나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도. 어떡해.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아니에요? 네네. 저 덤보는 근데 저는 막 유치원 때 산타 할아버지 오시잖아요. 아,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네. 그때도 그냥 산타라고 인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어. 사람. 그냥 산타 옷을 입은 누군가구나. 아. 그래서 저는 산타를 믿은 기억이 어. 딱히 없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 허밍도 진짜요? 전보님처럼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막 동심 지켜준다고 하면서 뭐 네네. 양말 걸고 뭐 그런 걸 전혀 안 해주셨기도 했고 안 해주셨다고. 네. 반전인데요. 네. 그리고 그 유치원 때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밤에 그 아이들 집에 이렇게 다 돌아다니시면서 네. 약간 이렇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오,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선생님이랑 그 산타 분장을 하신 분이 같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부터 아 남자 체육쌤이겠구나 했어요. 근데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 낯을 진짜 많이 가렸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보면 이제 울었어요, 네. 엄청. 그래서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가 하하하 하면서 저를 안아주셨는데 네. 가까이서 본 얼굴이 제가 아는 그 남자 체육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다 확 싶어서 네. 네,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겨서 울었거든요. 막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언젠지 또 궁금해요. 콩새님? 제가 사촌 언니 집에 있는 큰 곰인형을 보고 정말 갖고 싶다고 이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왜 그때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정말 사람 몸만한 맞아요. 인형.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8살 크리스마스 딱 아침에 깨보니까 정말 새하얀 곰인형이 제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기억에 아직도 남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 진짜 너무 소중하다. 네, 네. 저 덤보는 다음 질문을 위해 아, 키패드 스케줄이잖아요. 작년인가 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키패드를 꺼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작년이랑 재작년 2번 빼고는 항상 친척들이랑 같이 보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딱 기억에 남는 게 전 초등학교 때 항상 제 방 앞에 이제 양말을 걸어놓고 있어요. 부모님이 크리스마스용 큰 양말이 있어서 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그 전부터 가지고 싶어했던 그 문방구에 있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학원 아래층에 있었는데 그 문방구에 들어서 구경을 했거든요. 저 갖고 싶다 이러면서 보고. 귀여워. 근데 이브날 저녁에도 이제 학원을 갔다가 학원 마치고 이제 오면서 그 문방구도 들려서 저 갖고 싶다 또 보다가 집에 왔거든요. 네. 그때 왔을 때 이미 친척들이 다 집에 있었죠. 네. 가자 그래서 파티를 하고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 양말 안에 제가 그날 저녁에 봤던 장난감이랑 어떡해. 편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진짜 와 이거 진짜 산타가 갖다 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애들이랑 막 놀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집 밖을 나서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날 저녁에 한 6, 7시쯤 학원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네, 네. 그때부터 그 문방구 닫기 전 사이에 엄마 아빠가 나가서 그걸 사서 왔었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근데 그걸 이제 못 봤으니까 동생들이랑 노느라 네, 네. 그걸 보고 와 진짜 산타인가? 산타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딱 양말에 그래도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그래서 그때 진짜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대하게 보낸 적은 없는데 네. 그냥 19살 때 크리스마스가 이제 입시 끝나고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부모님이랑 같이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서점 가서 책 읽다가 네. 읽고 싶었던 책 사고 어머. 집 와서 이제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좀 소소하게. 네, 맞아요. 특히 고3 때 좀 많이 고생을 맞아요. 했어서 그때는 그쵸. 편안함이 제일 행복할 맞아요. 때라서 맞아요. 그냥 아무 걱정 근심 네. 없이 그냥 맞아요. 편하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뭘 했는지 궁금한데 킵해 두셨던 덤보님이 지금 벌써 준비가 되어 있.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가 좀 특별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렇네요. 맞네. 그래서 뭐가 제일 특별했냐면 제가 대만 드라마 상견니를 진짜 좋아해요. 네. 근데 그 드라마가 영화로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대만에 맞아요. 있을 저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개봉일에 대만에 있으니까 대만에서 와. 봐야지 했는데 시사회를 한다는 어머, 거예요. 어머, 오. 정말요? 그래서 내가 이건 티켓을 구해야 된다. 이건 구해야 된다. 그래서 네, 어찌어찌 네. 구해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시사회를 가서 주연 배우들과 시간을 같이 보낸 거예요. 정말요? 와 진짜 진짜. 재밌었겠다. 이건 이길 사람이 네, 없는데요. 기억에 가장 잘 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와. 근데 대만 가기 전에 그냥 항상 생각했죠. 막 가면 허광한 10일구 볼 수 있어? 이랬는데 진짜 봤네. 진짜 본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와. 와. 너무 선물이죠. 진짜 선물이
선물이었어요. 네. 지금도 황홀했어요. 와 그때. 진짜 황홀하셨겠어요. 진짜.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 제가 데뷔되게 한번 슬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보세요. 네, 아,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2월이면은 휴가를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가지고. 근데 전 재작년 크리스마스가 진짜 힘들었어요. 네.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왜냐면 제가 이제 원래 휴가를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를 겹쳐서. 아, 네. 근데 이제 후임이 사정이 있는데 사실 그 사정은 제가 보기엔 약간 거짓말? 가라가 섞인 사정이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걔가 나가야 돼서 제가 잘린 거예요 휴가가. 제가 휴가를 못 나가서 제 동기들은 크리스마스 때 다 제 동기가 6명이었는데 4명은 다 밖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 네. 그건 부대에서 그때 뭐 군대 그런 게 있어요. 뭐 대기 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군복 입고 생활해야 되는 그걸 하면서 부대에서 간부님이 틀어준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니 얼마나 진짜 그렇게 재미없겠어요. 너무 비참한데요. 네.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않았나. 너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콩새님은요? 저는 작년에 뭐 했는지 앨범이랑 카톡대를 다 뒤져봤는데요. 특별한 사진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까 그냥 집에서 잤던 거 같아요. 근데 집에서 자는 게 최고예요. 진짜로. 맞아요. 셋 다 아주 다양한. 네네네. 저 허밍은 그냥 알바했어요. 역시 착실하게. 예. 상- 이게 작년에 24, 25가 토요일, 일요일이었어요. 아. 근데 제가 토일 알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2부랑 당일을 다 그 알바를 하면서 보냈는데 네. 이제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이 커플들과 가족들이 정말 진짜 많죠.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다 나갔으면 좋겠다.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럼 재작년에 뭐 했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네. 재작년 것도 봤거든요. 네네. 저 재작년에 파리바게트에서 알바. 정말 바빴겠는데요? 케이크 많이 파셨겠는데. 그니까. 네, 진짜 케이크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허밍입니다. 근데 그때 공휴일에 이제 알바를 하면 더 받나요? 아니요, 수당- 아니에요? 왜요? 하나도 못 받아. 그냥 똑같이 사장님 받았어요. 사장님 마음인가? 그런 거 같아요. 원래 토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저 파리바게트에서 일했을 때는 부른 거였거든요. 제가 그날 알바가 아닌데도.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어허. 어허 노동청. 화가 나네요. 네, 그렇네요. 다들 작년과 재작년 크리스마스를 다양하게 잘 보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로망 있는지도 궁금해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로망이 있는지 그리고 어릴 때랑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좀 로망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릴 때 로망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 주크는 저는 근데 아까 막 계속 말했듯이 어릴 때는 항상 가족들이랑 그래도 제가 이 중에는 가장 좀 신나게 보낸 편인 것 같아서 네. 그때는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트리 밑에 선물 놓고 이런 걸 전 했기 때문에 진짜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친구들 모여서 진짜 파티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랜덤 선물 교환 이런 거 너무 하고 재밌을 막 것 같아요. 네. 뽑기로 선물 교환하고 이런 거 있고 다른 로망은 이건 좀 근데 진짜 꿈 같은 건데 영국이나 아니면 이제 작은 그런 유럽권의 눈 내린 마을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작은 마을에서 벽난로 같은 데 앞에 앉아서 와, 코코아 영화다, 맛이. 영화. 눈 내리는 거 보면서 이제 캐롤 네. 듣고 와. 약간 이런 그런 걸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여행에 가서 막 그 스테이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그쵸, 그쵸. 네. 저 콩새는 원래 어릴 때부터도 매일매일 연습을 항상 빼놓지 않고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이 좀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제발 크리스마스 때 연습 안 하고 해리포터만 하루 종일 너무 보면서 귤 한 박스를 하루 만에 막 먹고 싶다는 그런 되게 귀여운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과 그 오후 놀이공원 있잖아요. 딱 어둑어둑한데 네, 조명이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 네, 그럴 때 놀이공원 가고 이제 스케이트를 타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더라고요. 오 낭만 네. 있다. 스케이트까지 너무 낭만 있다. 네, 너무 네. 낭만적인데요? 네. 저 덤보는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갖고 싶던 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제 네네. 엄마 아빠한테 은근슬쩍 흘리는 거 뭔지 알아요? 알죠, 알죠. 그럼요. 근데 저거 귀엽다. 마트 가서 저 굳이 갖고 거기 싶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보고 장난감 매장 옆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네네. 귀엽다 이런 게 별로 안 비싸네. 애기인데
아가가 그런 말도. 네. 그런 로망 아닌 그런 걸 많이 실현했던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네. 점점 들어서는 그냥 점점 감흥이 없어지고 어. 약간 이런 생각 들어. 크리스마스 지나면 1월 1일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러면서 나이 또 들어? 나이 또 먹어? 네. 그만 먹고 싶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아직 젊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우리 아직 응애란 말이에요. 네네. 응애. 응애. 인 걸로 합시다. 네. 네. 그럼요. 저 허밍은 어렸을 때는 막 그 영화에서 크리스마스 장면이 나오면 좀 성대한 저녁 식사를 막 친척이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하잖아요. 막 칠면조 네, 넣고 막. 네, 맞아. 딱 그거. 음. 그 촛불 막 이렇게 놓고 그래서 막 칠면조나 막 샐러드나 이렇게 성대하게 차려놓고 그리고 뭔가 오븐을 써야 하는 쿠키나 막 빵, 네. 케이크 이런 거 구워가지고 막 그런 달달하고 맛있는 냄새 가득한 집에서 따뜻하게 이제 엄마 아빠랑 보내는 게 약간 로망이었어요. 트리서 네. 꾸미고. 네. 근데 이게 한국 집에서는 사실 아파트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뭔가 분위기가 나진 맞아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현실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산타도 안 믿게 네. 하셨는데 그런 걸 해주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좀 그냥 친한 친구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제가 카페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되게 많이 나는 그런 카페 가서 네. 수다 떨다가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사서 집에 오는 그런 소소한 추억들 쌓는 게 로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다들 이제 다가오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 콩새는 올해 이제 친한 지인분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것저것 이제 구경을 하면서 네, 카페를 갔다가 귀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마 가족들이랑 보낼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친척 동생들이 다 이제 뭐 군대 가고 대학 입학하고 이래서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럼 서울로 모실 수도 있다 이러고 있으시긴 한데 잘 모르겠어서 계획이 없으면 집에서 농구나 보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지독한 농구 사랑이시네요. 진짜. 저는 슬프게도 알바를 눈에 초점이 없으시. 작년에 저와 비슷한. 맞아요. 이번엔 제가 할게요. 작년을 즐겼으니 올해. 네. 바통 터치로. 네. 좋습니다. 저는 올해 보니까 24일 2부가 일요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2부까지는 이제 알바를 해야 해요. 알바를 하고 이제 제가 계속 약속 없다고 찡찡댔는데 어떻게 약속이 잡혀서 성수에 가기로 했어요. 오. 네, 좋네요. 성수 좋아하시잖아요. 네, 성수가 나와바리라고. 나와 빨리. 맞아요. 성수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이 해서 좀 성수를 좋아하는 편인데 벌써부터 사람들 많을 게 너무 걱정이 되긴 네, 사람 해요. 많죠. 진짜 네. 사람들한테 압사 당하진 네.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되게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는 분들이 뭐 잘 지켜주시겠죠. 네. 맞아요. 그러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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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리스마스 약속을 미리 정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정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2부로 넘어가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1부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모두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는지 추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좀 길게 써서 첫 아, 번째로 할까요? 제가 그럼 할게요. 덤보님이. 네.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화를 추천하는데요. 이게 스크루지 영감 다들 아시죠? 네, 알죠. 그분의 이야기인데 애니메이션 영화라 가지고 되게 네. 눈도 내리고 그런 장면들이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제가 좋아하고 근데 이게 또 내용이 현재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라서 제가 좀 좋아하는 연말에 보기 좋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교훈도 있고 좋네요. 네. 저 콩새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왜인지 모르게 101마리의 달마시안이 떠오르는데요. 연말만 되면 엄마가 이 영화를 항상 보여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작품 설명을 찾아보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를 실사한 한 영화로 나홀로 집의 제작 각본을 맡은 존 휴즈가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 촬영을 위해서 한 300마리 정도의 개를 비롯해서 와. 400마리에 달하는 개와 돼지, 너구리, 쥐, 새, 말, 염소, 양 등 온갖 동물이 동원되어서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봐도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와. 영화라고 와. 평가된다고 합니다. 네. 짱이다. 네. 진짜.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데요. 저 허밍은 영화를 잘 안 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쥐어 짜다가 드라마로 한번 음. 방향을 바꿔보자 해서 네, 생각을 네, 해봤는데 네, 네. SBS에서 2015년쯤 이제 방영했던 피노키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종석 배우랑 박신혜 배우가 주연이었던 드라마예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는 그냥 뭐 방송국 기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찍었을 당시가 이제 크리스마스 겨울쯤이라서 그 장면들이 되게 예뻐요. 약간 네. 크리스마스 전구도 많이 보이고 네. 겨울 느낌이 진짜 낭낭하게 많이 나고 연말 분위기가 나서 네. 좀 크리스마스 때 보면 되게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음. 예쁘다라고 음. 느낄 수 네, 있어서 네, 추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크님. 저번 회차기 때문에 이동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저답게 음악 영화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네. 오. 오. 원스랑 좋은데요? 비긴 어게인 만든 존 카니 감독의 싱스트리트라는 영화인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경제 공황이 심했던 아일랜드에 사는 코너라는 소년이 그의 첫사랑인 라피나를 만나고 모델 일을 하는 그녀한테 자기가 밴드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뮤비에 나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화가 진행되면서 얘가 되게 고난이 많거든요. 왜냐면 경제 공황이 있는 상황이니까. 아, 그쵸.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응겹거리 시작하게 된 음악에 이 코너라는 아이가 진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고난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영화인데 엔딩을 보면 두 주인공이 영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손에 든 게 뮤비, 포트폴리오, 자작곡밖에 없고 두 사람 고난을 보여주듯 막 엄청 비바람이 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은 계속 웃으면서 나아가고 그 두 사람을 도와준 코너의 형이 있어요. 네. 그 코너의 형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꿈을 찾아서 떠나가는 둘을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뒤에 배경으로는 이제 그 OST인 Go Now라는 곡이 깔려요. 두려워하지 말고 날아가라는 곡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면 새해잖아요. 네. 맞아요.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해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와, 너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영화 노래가 진짜 좋아서 사실 그것도 추천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와, 저 영화 잘 안 보잖아요. 이건 네. 봐야겠어. 네, 이건 진짜 꼭 꼭 봐야 되겠는데요. 진짜 크리스마스에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좋지만 또 25일에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사실 이날은 어느 장소를 가든 집 밖을 벗어나면 사람이 정말 많을 텐데요. 내향형 사람들이 인파에 휩쓸리지 않고 집에서 안전하고 소중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추천을 드려보자면 저는 캐롤 들으면서 그 DIY 명화 그리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DIY 명화 그리기가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캔버스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숫자가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숫자에 맞는 물감을 칠하는. 찾아서 칠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은근히 힐링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 한 번 하면 막 7, 8시간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맞아요. 그거 그런 다 거 하면. 끝나고 이제 일어나면 이제 척추가 이제 비명을 지르고 네. 거북목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워졌을 시기에 캐롤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그걸 네.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막 그리면서 캐롤을 듣다가 바로 앞에 창에서 막 눈이 내리는 걸 보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거 하면 진짜 시간도 잘 가고 네. 재밌더라고요. 벽난로 타는 소리 이런 거 같이 틀어놓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캐롤의 네. 벽난로 타는 소리 딱 틀어놓고. 맞아요. 그러면 덤보님은 어.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저는
그 집에 트리나 예쁜 전구 설치하기 추천합니다. 좋죠. 저는 그 하나만 해도 분위기가 네, 확 좋아요. 달라지니까. 맞아요. 네. 저는 연말에 보통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매년 하는 편인데 그걸 설치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요즘 잘 그쵸, 네,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천장이나 이렇게 벽에 좀 걸고 음. 다른 불 다 끄고 딱 그 전구만 아. 켜고 영화를 보면 와 너무 좋다. 진짜 최고다. 좋아요. 근데 코코아 마셔야 돼. 핫초코. 아. 필수로. 진짜. 아. 코코아의 쿠키 같은.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진짜 그게 안 나가도 돼요. 그쵸, 그쵸. 네, 맞죠. 진짜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요. 저 이거 전구 관련해서 썰 하나 풀 게 있는데 네. 네네. 저희 집도 이제 그 트리는 안 하는데 전구를 이렇게 그 벽에 응, 응. 이렇게 매달아 놓은 응.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겨울이 끝나면 떼야 되는데 네. 부모님이 이제 귀찮으셔가지고 그게 지금 4년째 그냥 고정. 4년? 아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집에 계속 같은 자리에 네, 있나요? 그래서 네. 여름에 에어컨 틀고 그거 틀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도 있다. 그게 은근히 귀찮아요. 저도 아, 집에 맞아요. 그 네. 조그만 큰 트리 말고 작은 나무 같은 거 응, 트리 응.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막 크리스마스라고 엄마가 자수 뜨고 이러시는데 그런 응. 거 막 걸어놨었는데 네. 그거 귀찮아서 안 떼고 한 2년 정도 그대로 놨다. 그냥 몇 년은 가네요 기본으로. 그쵸. 친구가 집 놀러 와서 너 이거 뭐냐 이러고 저 콩새는 그냥 요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크리스마스 겸 평소에는 뭔가 쉽게 못할 것 같았던 좀 손이 많이 가는 파티 요리 있잖아요. 네, 스테이크라던가 아니면 케이크나 베이킹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NBA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장난이고 그냥 크리스마스 사실 근데 미국도 크리스마스가 큰 행사다 보니까 그쵸. 일부러 좀 빅 매치들만 모아놔요. 그래서 좀 입덕하기 좋은 시기라 생각해서 얘기해봤고 저는 사실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해서 만화방 가면은 진짜 너무 좋죠. 편하거든요. 따뜻하고. 네. 좋죠. 힐링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프라모델을 되게 많이 조립했었어요. 집에 프라모델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네네네. 그게 진짜 아까 허밍님이 말씀하신 그 그림 그리는 것처럼 한 번 하면 진짜 몇 시간씩 그냥 앉아서 조립할 수 있거든요. 네. 딱 조립해서 보면은 성취감도 좀 있고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놓고 싶으신 분은 한번 쉬운 거 가서 조립해 보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취미 활동을 농구 빼고 네.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데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캐롤 노래가 절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청취자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캐롤이 있나요? 저 덤보는 이번 저희 방송 제목과 동일한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추천합니다. 좋죠. 좋아요. 전 이 노래가 아이유 목소리도 너무 좋지만 네. 그 천둥님의 랩 파트가 아, 힐링 파트라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네. 네. 그게 없으면 약간 심심했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때 딱 살려줘가지고 좋아합니다. 저 콩새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웬만한 캐롤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에스파 버전의 징글벨 락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네, 가수분들의 목소리와 곡의 조화가 되게 잘 어울려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좋은데요. 저는 일단 잔잔한 곡이랑 좀 신나는 곡 한 곡씩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주크. 네, 역시. 역시 주크입니다. 한 곡은 그 자이언티님이랑 이문세님이 피처링을 하신 눈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이 정말 잔잔하고 너무 맞아요. 좋아서 이문세님 목소리를 제가 사실 들을 일이 크게 없잖아요. 맞죠. 저희 그쵸. 때는. 네. 그쵸. 근데 그때 딱 들었을 때 와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구나 이 생각을 딱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뮤비가 진짜 슬프고 그 그래요? 안지용님이 나와요. 네, 봤어요. 그래요? 네, 봤어요. 근데 이게 저는 봤어요. 소공녀라는 영화가 있는데 전 못 봤는데 어. 그 이솜 배우님이랑 네네. 안지용 배우님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약간 에필로그 같은 뮤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영화를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은 한국에 남고 안지용 배우님이 사우디로 일을 하러 떠나는데 그 사우디에서 안지용님이 돈을 벌어서 돌아왔는데 이미 그 이솜 배우님이 소공룡에서 병을 앓고 있거든요. 죽었다는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호텔 제일 스위트룸을 잡아서 그게 그거예요? 마네킹에 옷을 걸어놓고 그 여자애가 입었던 막 너무 춤을 추고 막 슬프다.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눈이 내리는 걸 보고 다음날 호텔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는데 그거 보는데 진짜 연기 잘하시는구나. 진짜 슬프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신나는 곡은 준이님의 무비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앨범 아트부터 너무 파티 느낌 딱 나는 너무 예쁜 곡이에요. 네, 맞아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 제목도 이제 제목 그대로 약간 영화 같은 곡이거든요. 네. 축제 파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추천해봤습니다. 좋은데요.
저도 두 곡을 준비해봤는데 네. 저는 그 캐롤 그 팝송으로 준비를 네. 해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그 시아의 스노우맨. 네, 진짜 좋아요.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네. 이게 진짜 포근한 약간 모닥불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들을 때 뭔가 이걸 들으면 순간적으로 뭔가 안 맞아요. 추운 느낌, 네.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좋아하고요. 뮤비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네, 맞아요. 종이 네, 뚫려놓은 네. 그런 질감 맞아요, 문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리 켈리의 25th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첫 가사가 너 없이는 크리스마스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너도 알잖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달달한 곡이구나. 네. 그래서 되게 듣기에 딱 그 캐롤 느낌이 딱 나면서도 네. 그 기존에 있던 그 유명한 고전 캐롤들이랑은 또 다르게 좀 가벼운 느낌이라서 되게 네, 네, 네. 들으면 되게 신나더라고요. 누가 크리스마스 때 불러주면 진짜 좋겠어요. 주쿠님이 불러주시나요? 네. 제가 우와. 불러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희 A팀한테 함께 불러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때 약속 있으시다면서요. 창과 방패네요. 쉽지 네. 않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12월 25일이 곧 다가온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했지만 앞서 말했듯 마지막 공식 녹음이 끝나간다는 사실에 약간 슬프기도 하고 좀 싱숭생숭한 감정이 동시에 들기도 했는데요. 저희 팀은 3기였던 저를 제외하고 전부 신입부원이셨잖아요. 그래서 공식 녹음을 마친 소감이 어떤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 일단 먼저 이렇게 좋은 팀원들을 만나게 된 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첫 녹음 때는 날씨가 조금 더웠잖아요. 비교적. 맞아요. 그때 떨리고 약간 땀나고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벌써 겨울이 오고 눈도 내리는 날씨에 마지막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제 녹음이 없는 앞으로가 허전할 것 같고 앞에서 너무 어맹님이 지그시 뜨거운 쳐다보는데 눈빛을 저는 눈물이 안 나거든요. 울어줘 이러면서 보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감사한 건 우리 A팀 허밍, 콩새, 주크님한테 감사하고 네. 계속 이렇게 들어주셨던 청취자분들께도 감사하고 저희가 언젠가 다시 만나는 걸 바라면서 저는 씩씩하게 떠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녹음할 수도 있죠, 뭐 저희가. 맞아요. 네. 돌아올 수도 있죠. 네. 우리 A팀은 영원하죠. 네. 네네. 저 콩새가 말해보자면 저희 톡방이 만들어진 게 8월 18일이더라고요. 근데 벌써 12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3학년이 되기까지 제대로 된 동아리를 경험해본 적이 없었어요.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서의 모든 활동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해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 진로와 연관이 있는 팟캐스트 동아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외 활동과 동아리 경험을 쌓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할 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었는데요. 매주 기획팀의 기획안을 받아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저희 팀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정들이 어느 순간 동아리라는 활동을 넘어서서 그냥 루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적인 만남이 꽤 즐거운 일이라고 제 가치관에 변화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지금 내뱉는 모든 말들이 순간순간 이제 과거가 된다는 그 느낌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20대를 목소리를 포함한 A팀의 모든 대화는 녹음으로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참 그 나이대에 맞는 영상들이나 녹음이 남아있다는 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저희도 20대의 목소리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참 큰 경험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5기에서 또 뵐 거니까요. 그때도 제 목소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발표. 그러니까요. 깜짝 발표인데요. 저희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정말 콩새님의 네. 5기 전적 합류. 어떡하죠? 앞에 제가 먼저 너무 할까요? 좋아요.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해주세요. 사실 저는 마지막 소감 준비해달라 그래서 간단하게 쓸까 했는데 그냥 지난 4개월이 저한테 너무 즐거운 한 페이지였기 때문에 조금 길게 써봤습니다.
제 이름에 맞게 고마웠던 분들을 위한 가사를 3개 준비해봤어요 제가. 와. 네. 이장이네 이벤트 장이. 아. 그렇게까지. 첫 번째는 일단 방송 들어주신 분들인데 수많은 거리를 걷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어쩌다 노래가 나와 그대 마음에 쏙 들어 추억이 되었다면 난 그걸로 됐어. 이게 다이나믹 듀오의 그걸로 됐어라는 곡인데 저희 방송을 듣고 마음에 들어서 추억이 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걸로도 되게 감사할 것 같다. 네. 이런 의미로 준비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스튜디오 멤버들인데 오랜 시간이 흘러 쓰러질 듯 벅찬 날 이 서툰 노래가 닿기를 긴 여행의 날들 끝없는 행운만이 그대와 함께이길. 네, 이게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라는 곡이거든요. 저와 오기를 계속 하실 분도 있고 지금 방금 한 분 추가됐는데 네. 나가는 분도 계시고 나가고 저랑 연락을 할 분도 있고 못할 분도 있으실 텐데 네네. 저에게는 모두와 함께한 지난 4개월이 행운이었기 때문에 모두 앞으로 가는 길에 행운만 가득하게 빌면서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녹음하는 저희 팀 멤버들인데 네. 나를 알게 되어서 기뻤는지 나를 사랑하게 돼서 좋았었는지 우리를 위해 불렀던 지나간 노래들이 여전히 위로가 되는지 당신이 이 모든 질문들에 그렇다 하고 대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끄덕이게 되는 나의 삶이란 충분히 의미 있지요. 네, 이게 아이유님의 에필로그라는 곡인데 네. 지금 딱 저희 에필로그 찍고 있잖아요. 그것도 네, 있고 그쵸. 그 세 분이 저를 알게 돼서 좋았는지 사랑은 패스하고요. 네. 함께했던 녹음들이 즐겁고 위로가 됐는지 이 질문들에 세 분이 그렇다고 해주시면 그것만 해도 저에게 지난 4개월이 너무 좋은 친구 세 분 만들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소감 여기까지인데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들을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셋. 네. 감사합니다. 완전 덕분에 큰 예예요. 맞아요. 덕분에 4개월의 의미가 더 있어졌네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요. 첫 녹음 때 제가 이제 1시간을 다 채우겠다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낯선 얼굴들을 기다리던 게 진짜 얼마 전 같은데 우리 덤보, 주크, 콩새는 어느새 제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얼굴들이 되었어요. 매번 제 기획 재밌어 해주고 소재 던져주면 구체화된 질문들 얘기해주면서 저 둥가둥가 해줘서 기획안 쓸 때, 기획회의 할 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안 쓰면서 예상했던 답변들보다 더 풍부하고 깊고 다양한 답변들로 녹음들을 채워졌던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나긋나긋하게 우리 A팀 기둥으로서 챙겨주며 사랑해주던 우리 덤보, 늘 감성적인 답변들, 주제들 던져주면서 저 올리기 프로젝트 하던 주크, 낯가린다면서 누구보다 A팀 멤버들 챙겨주고 많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애정 다 보여준 콩새. 저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2023년 하반기 더울 땐 더위를 몰랐고 추울 땐 추위를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제 에어컨이었고 핫팩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 생각들 함께 공유해줘서 고마웠고 여러분들과 웃고 울던 시간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늘 여러분들은 반짝였고 늘 너무 아름다웠어요. 모두 사랑합니다. 이후에 어디에 있든 늘 이렇게 멋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랑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네, 이렇게 쓰니까 저희 다 그만두는 것 같은데 저희 근데 이러고 오기에 안녕하세요. 저희 그 4명 다 아마 남을 확률이 네, 높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기에도 허밍 울리기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네. 오늘 아쉽게 실패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저 울었어요. 아 진짜요? 저 덤보님이 얘기할 때부터 울었어요. 저 거에 울어주다니. 프로젝트는 그럼 오늘로 성공한 걸로. 네. 성공. 우리 팀들 다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살짝 빼고 아니에요, 잘 덤보님. 쓰셨어요. 네. 네. 그래도 약간 저보다 더 감성적이어서 더 좋아요. 저는. 전 사실 그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부터 약간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네. 그냥 모르겠어요. 저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런 진심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네. 소중하고 고맙고 너무 다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A팀의 공식 녹음을 마친 소감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네. 정말 저의 기억, 이 뇌리 속에 정말 많이 박힐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 4개월은 정말 길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맞아요, 좀 짧았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녹음이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아쉽고 네. 더 막 이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은 오늘 A팀의 사기 마지막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렇게 녹음해놓고 옵더레로 찾아오면 조금 깜짝 놀랐지? 이렇게 A팀 다 4명이 연기였지? A팀 4명에서 이렇게 찾아오면 되게 뻘쭘할 것 같은데 녹음할 때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감성에 충분히 네. 취하는 걸로. 네, 네, 네. 좋습니다. 12월이 되면 새해 다짐했던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2023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꿈꾸던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방향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책을 하거나 회의감을 느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꿈이라는 건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꿈을 간직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꿈을 포기해야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가져온 꿈은 계속 품고 있어도 좋고 어딘가에 놓고 가도 괜찮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저를 비롯한 우리 A팀과 청취자분들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도 행복한 추억이 만들어지길 바라는데요. 연말이 되면 괜스레 마음이 들뜨고 설레게 되잖아요. 다음 102화에서는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썸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패널들의 경험이 담겨 있으니 재밌게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에어. 지금까지 스튜디오는 A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